글로비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연결 The Future is Smart. 저자는 데이빗 스티븐슨. 2019년에 다산북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가 그리는 10년 후 미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데이빗 스티븐슨은 미국 국토안보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신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스티븐슨 전략을 수립해 구글, 아마존, 테슬라, 제너럴 일렉트릭 등 초대형 글로벌 기업의 IoT 혁신을 도왔고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 정책으로 손꼽히는 워싱턴 DC 스마트 시티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고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혁명, 선점할 것인가, 바라만 볼 것인가. 변화를 애면하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 이미 일상에 스며든 미래. 모든 것이 연결된 세계, 디지털 쌍둥이. 2부에서는 선구자들, 디지털 기업이 되든가 망하든가. 초연결 혁명을 이끄는 쌍두마차, 거인들이 미래를 선점하는 방법. 3부에서는 혁명이 끝난 뒤 연결될 것인가 고립될 것인가. 7장과 8장 두 장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마주할 초연결 혁신의 모든 것, 제조 혁신, 작업 효율과 정밀도가 완벽에 가까워진다. 설계 혁신,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의 마음을 반영한다. 유통 혁신,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판매 혁신, 모든 주체에게 데이터를 판매한다. 유지 보수 혁신, 고장을 추적해 치명적인 손실을 막는다. 노동 혁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8장에서는 가장 진화한 기업 모델, 조직도가 사라진 회사, 순환 기업, 초연결 시대의 일터로 재정의하다. 그래서 연결을 넘어 초연결로 무장하라. 초연결 시대 IoT 설계 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것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가전제품,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고유한 식별 이름을 부여하는데 그것을 인터넷이나 지역의 유무선 통신망으로 다른 사물들과 연결한다는 개념입니다. 자연물과 인공물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것들을 융합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조사와 유통사는 IoT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불가능했던 일인데 앞으로는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을 혁명입니다. 이것을 사물 인터넷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할 때 추천의 글들을 읽고 이 책을 단숨에 집어들고 읽었는데 그 글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단언컨대 다음에 올 가장 큰 변화는 사물 인터넷에서 출발할 것이다. 저성장 시대의 기업은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것인가. 완전히 쫓기만 하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패스트 무버와 이노베이터가 되고자 한다면 IoT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IoT, 5G, 빅데이터, AI를 애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기술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매우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생소한 디지털 쌍둥이 기술이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한다. 모든 기업과 기관과 도시가 실물 세계와 디지털 세계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IoT 혁명이 자리하고 있다. 이 책은 IoT를 통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 이후 최초로 등장한 경영혁신인 순환기업을 IoT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려준다. 유통혁신,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고객 관리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연결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한 그릇에 담아낸 책이다. 초연결 시대에서 IoT 혁명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고민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라.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시작된 초연결 시대의 변화상과 대처법을 가르쳐준다. 일단 뭘 알아야 대처할 것이 아니겠는가. 조직과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할 IoT 솔루션은 짧은 시간 안에 고위 경영진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핵심만을 뽑아 설명해준다.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고생 꽤나 할 것이다. 현명한 기업이라면 아톰 세계의 공장을 고스란히 디지털화해 비트 세계 안에 가상 공장을 지을 것이다. 광고에나 등장하는 IoT 기술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것이 결국 어떻게 초연결 사회를 만들지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보여준다. 완전히 새로운 산업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초연결 사회에서 미래를 탐색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추천의 글과 책을 읽고 난 다음 저는 이 모습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최초의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시장이 맞이할 완전히 새로운 경영 환경이 어떠했는지, 국가와 기업의 조직을 밑바탕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근본 바탕부터 뜯어 고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결과가 적기조례 레드 플래그 법이라고 하지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기조례는 1865년 제정되어 35년간 실행되다가 1896년에 폐지된 법입니다. 자동차는 시속 6km 이하로 운행하며 시내에서는 시속 3km로 운행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승무원은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차 앞에 걸어가며 마차가 지나갈 때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말을 놀라게 하거나 연기나 증기 발생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결국 1878년 법을 개정했지만 1896년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기존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변화의 충격을 가능한 한 완화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동차 제조업이 미국과 독일로 넘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마차는 거리에서 사라졌고 그 거리에는 자동차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각 장마다 자기 진단 부분에서도 초연결 시대를 열어가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질문에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 보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이끄는 21세기 현대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쾌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고스란히 디지털화한 뒤 그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을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로 옮기는 기술은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 지난 3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현실 공간의 현상 일부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과 현실 공간인 오프라인을 IoT 세계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세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세상이 된다면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 공간 세계와 비트 세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더욱 스마트해질 미래를 꿈꾸며 초연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초연결된 사회를 만들어질지 충격을 받아 잠이 안 올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열린 시대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관계없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연결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가장 현대화된 스마트 시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알고 있던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더 알기 위해 2020년 2월 27일 스마트 시티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하는지, 초연결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나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업가와 청년들에게 무엇을 나누며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저는 그곳에서 관광과 도박과 환락과 타락의 도시라고 알려진 그 도시가 미래의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연의 퍼포먼스도 과학과 기술, 최첨단의 하이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종합예술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스템 교육의 수준을 넘어 스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미국 도시에서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과 항상 만남을 갖고 나름대로 최신 정보와 변화를 목격하며 살았는데 초연결된 세상을 이렇게 모르고 살다니 나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변할 세상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 안에 작은 도시가 만들어져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밖의 날씨와 관계없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진 스마트 시티의 모습은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생활의 편의를 넘어 복지가 된 사물 인터넷, 무인 센서를 통한 상하수도 관리와 에너지 전략 시스템, 쓰레기 적재 압축과 배출을 도시 밖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쓰레기통 등 쾌적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의 답을 얻고 돌아왔답니다. Io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은 초연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내 손 안에 든 스마트폰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은 스마트홈과 스마트카로 서서히 연결되고 있으며 결국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거대한 도시의 스케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물질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일치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이 광활한 평지 각곳에 설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현실을 개선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현실을 밑바탕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일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그대로 옮긴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품 생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품이 매장에서 팔려 고객의 손에 들어가면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 더 나은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주거나 고객의 사용 패턴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제품을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외부적인 혁신과 이를 촉진할 경영상의 내부적인 혁신, 이 두 가지 혁신을 결합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결국은 하나로 통합될 초연결 시대에서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 디지털 거인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변화를 외면한 기업은 미래가 없다. 거대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과거의 경영은 토지노동 자본이 투입되었던 고정적인 경제 패러다임에서 초연결 세계로 진입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IoT 혁신의 4가지 필수 원칙. 첫 번째 필수 원칙. 제품 설계와 동시에 보안을 설계하라. 기술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근본부터 고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동시에 보안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연결성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사람의 목숨과 공공의 안전이 달린 수많은 기기 시스템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필수 원칙 2. 독점하지 말고 공유하라.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은밀히 저장하지 말고 공유해야 한다. 데이터를 공유하면 여러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스마트 시티 정책의 핵심은 공익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기꺼이 공유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필수 원칙 3. 데이터를 끊임없이 순환시켜라. 우리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순환시켜야 한다. 멈추지 않고 순환하는 데이터의 흐름은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 제조하는 방식,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홍보하는 방식까지 모조리 바꾸고 있다. 필수 원칙 4. 제품을 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라. 그런 관념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대안을 생각할 시야와 능력을 어떻게 가로막는지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관념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념이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대안을 생각할 시야와 능력을 어떻게 가로막는지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의 정밀도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고객의 숨은 욕구를 이해하는 데 IoT의 잠재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 즉 이 4가지 필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제품을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외부적인 혁신과 이를 촉진할 경영상의 내부적인 혁신, 이 2가지 혁신을 결합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결국은 하나로 통합될 초연결 시대에서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 디지털 거인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IoT 혁명을 선점할 것인가, 바라만 볼 것인가. 변화를 외면한 기업은 미래가 없다. 거대한 변화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토지, 노동, 자본이 투입되었던 고전적인 경제 패러다임에서 초연결 세계로 진입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우드 시스템 안의 온라인 공간, 초연결 세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컴퓨터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으로 거의 무한대로 빨라졌습니다. 데이터 처리 시간은 실시간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계 비용 제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작동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은 룰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전혀 다른 룰이 적용되는 산업구조로 바뀌어졌습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거의 제로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의해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경제는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원본의 희소성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며 확대 재생산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IoT 경제는 데이터는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적은 추가 비용만으로 확대 재생산이 손쉬우며 데이터가 모였을 때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빅밸리 솔라의 구성원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답니다.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소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빅밸리 솔라의 직원들은 쓰레기통이 달린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도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이 도시에 꼭 필요한 핵심 공공 서비스를 따져보니 빅밸리 솔라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했답니다. 그들은 이제 파트너 도시와
협력해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하고 IoT 통신장치 비건을 설치해 주변 보행자들에게 위치 정보 등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변 날씨를 감지해 실시간으로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표면만 봤을 뿐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집단 실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IoT를 통해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집단 실명이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IoT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물의 내부에는 이미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부에서는 디지털 기업이 되든가 망하든가 제목 자체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생긴 지 100년이 훌쩍 넘는 초기 산업 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만한 두 기업이 전통에 뿌리 박힌 채 지금도 여전히 기관차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최신의 IoT 기술을 받아들여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메모드보다 조금 더 젊은 이 기업들도 IoT 전략을 활용해 기업을 바닥부터 뜯어고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회사가 바뀌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멘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은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여 실제로 시장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산 공정이 정교해졌고 불량품이 줄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제품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다. 세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줄었다. 네 번째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개선되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사업 모델과 수입원이 창출되었다. 두 기업의 전략이 기존의 산업을 넘어 신산업 분야에서도 통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기업이 쓸 IoT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사의 IoT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제품의 설계 및 제조 방식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IoT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상황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 두 회사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3부에서는 혁명이 끝난 뒤 연결될 것인가 고립될 것인가, 머지않아 IoT가 완전히 실현될 때 앞으로 5년 내일 것이다, 이렇게 서두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5년이라면 2018년에 이 책이 발간되었으니까 2023년이 되겠죠. 8장에서는 IoT 기술이 제품 그 자체, 나아가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가 공유되어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 새로운 기업 모델을 순환기업, Circular Company라고 부릅니다. 순환기업은 부서 사이에 정보의 장벽을 없애버리고 사내 인력뿐만 아니라 공급 및 유통 협력업체, 더 나아가 고객에게까지 실측 데이터를 공유해 협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자와 부서가 온갖 아이디어와 견해를 동시에 자유롭게 의논하는 그런 조직은 문제를 일찍 발견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논리적 토론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창의성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연결 시대 소비자의 6가지 욕망은 소비자용 IoT 기기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박학다식, 텔레파시, 안전, 불멸, 순간이동, 표출, 이 6가지 욕망을 제품의 표준으로 삼기를 권장합니다. 이 결과는 각자 따로 일을 했다면 절대 만들어내지 못했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업무 절차가 탄생할 것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IoT를 기반으로 한 스크럼과 슬랙 같은 협업 수단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IoT는 이 해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주변 상황 돌아보면서 눈치껏 행동하던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모든 기회는 언제나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